김현수의 모방 범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6살의 젊은 아마추어 작가가 겪게 된 조금 오싹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이름은 김영빈으로 그는 별로 재능은 없습니다. 1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 쓴 영빈의 소설은 이번에도 역시 퇴짜였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세는 것도 지친다. 게다가 편집장은 오늘따라 영빈의 속을 더 긁어놓는다. 자네는 재능이 없어. 더 늦기 전에 그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네. 정말 재능이 없는 것일까? 출판계에선 마이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편집장이기에 영빈의 속이 더욱 쓰리다. 아니면 설정이라도 바꿔보는 게 어떤가? 편집장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인물과 배경의 설정이 너무 식상하다는 것. 범죄물일수록 대중들은 의외의 결론을 원한다. 그래, 그렇다면 설정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보자. 영빈은 혼신을 다해 글을 쏟아냈다. 그래. 그가 쓰는 분야는 주로 범죄 스릴러인데요. 자기가 보기에도 항상 피해자가 여자고 범인은 남자고 너무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완벽하게 다 뒤집어서 설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해자가 건장한 남자고 여자는 평범한 여자 회사원인데 자정만 지나면은 살인마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무기는 손도끼고 남성 혐오증으로 죽인다는 그런 설정을 하게 돼요. 심기일전한 지 3개월, 영빈은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편집장을 다시 찾았다. 제목은 자정의 살인마. 밤낮 없이 작품에만 매달린 결과 영빈은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글을 쓸 수 있었다. 정말 훌륭하네.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거의 포기했던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자정의 살인마가 출간된 지 2주. 아직 뚜렷한 반응은 일지 않고 있다. 근데 누나, 내 책 자랑은 좀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왜? 근데 네 소설 말이야. 난 좀 별로다. 내용이 너무 잔인해. 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는 작은 손도끼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야, 저거 네 소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정말 그랬다. 범인과 도구, 범행 장소까지 소설과 일치했다. 살인사건의 도움인지 책은 불티나게 팔렸다. 대박이야, 대박.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이젠 슬슬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자고. 자정의 살인마 2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꼭 제 탓 같아서 영 기분이... 그게 왜 자네 탓이야? 자넨 기회를 잡는 거라고. 기회예요? 잔말 말고 이권 준비하자고. 영빈은 착잡한 마음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다른 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영빈도 살인사건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제 막 새롭게 열린 길이었다. 기회가 아까웠다. 이왕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이권을 내야 했다. 영빈아. 너 벌써 다른 작품 구상 중이야? 누나, 나 책 이권 내볼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네 소설 그 모방범죄다 뭐다 말도 많은데. 누나, 나 지금까지 고생한 거 알잖아. 어떻게 보면 이번이 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영빈아.
편집장의 예감은 적중했다. 이권 역시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참 동안 대답도 없이 영빈만 쳐다보는 여자. 지선이요. 허지선 씨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인을 받은 후에도 여자는 움직일 생각조차 않는다. 다음 건도 내실 건가요? 네, 독자분들을 실망시켜드릴 순 없죠. 영빈은 문득 여자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판매 부스에 편집장의 웃음소리도 커져만 갔다. 수고가 많았어. 남성만 살해하는 남성 연쇄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첫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 소설가의 새로운 소설과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을 착안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새로운 대박 예감이야. 신경 쓰지 말고 누군지 몰라도 자네를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그렇고 상분 말이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어? 네. 살인마가 평범한 여사원이라는 설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독자를 끌어올 수 없다. 이제는 다른 자극적인 설정이 필요했다. 치명적이면서도 아찔한. 남성만 죽이던 범인이 실수로 여성을 죽인다. 남자는 이제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 죄책감을 가지지만 세 번째 건까지 그러고 나니까 그쪽에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계속 같은 패턴을 쓰니까 팬들이 질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정을 조금 바꾸게 돼요. 아무래도 여성 살인마다 보니까 좀 철저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번엔 실수를 해서 남자 대신 여자를 죽인다는 설정을 해요. 모방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살인을 부르는 책이 돼버린 영빈의 소설은 3권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갔다. 여보세요? 김영빈 씨 되시죠? 네. 이진호 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살인사건 관계자로 잠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누이 되시는 김유빈 씨가 어젯밤 살해되셨습니다. 연쇄살인의 범인은 모방범죄의 새로운 희생양으로 작가의 누나를 택한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범죄, 게다가 살인이라는 건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누나가 살해되었다니 영빈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유빈 씨의 혈액 검사 결과 사망 전에 마취제가 투여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사는 영빈의 소설 속 살인마가 1, 2권과 달리 3권의 내용처럼 여성, 즉 누나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누군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리 모방범죄지만 실제로 범인은 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는 사람이요? 누나의 장례식을 치른 후 영빈은 자신의 팬카페에 절필을 선언하고 용서를 구했다. 더 이상 글을 쓸 자신도 용기도 없었다. 두문불출하기를 몇 개월. 이때 영빈을 방문한 사람은 영빈이 요즘 줄곧 피해왔던 편집장이었다. 자신을 부추겨 글을 쓰게 했던 편집장. 누나 이름 정말 유감이네. 편집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 사건으로 자네가 쓴 자정의 살인마가 얼마나 화제인지 알고 나는 소린가? 제 누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제가 쓴 글 때문에 제 누이가 죽었다고요. 전 이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말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우린 공범이란 말이겠지. 공범. 편집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확실히 편집장도 영빈도 계속해서 일어난 모방범죄 살인의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그 후 편집장으로부터의 압박이 점점 거세졌다. 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편집장은 그렇게 영빈을 설득하고 있었다. 자넨 기회를 잡는 거라고. 모방범죄다 뭐다 말도 많은데 당신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기회를 잡았다가 그 대가로 누이까지 보냈는데 편집장은 대체 무얼 더 일이란 말인가? 영빈은 며칠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자책만 하고 있었다. 며칠 전 영빈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겉봉에는 발신인도 없었다.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협박 편지였다. 영빈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쓴 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어차피 영빈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설을 쓰는 것밖에 없다. 이젠 자정의 살인마를 완성해야 한다. 영빈의 소설이 결론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누군가 영빈의 집에 들어와 있었다.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영빈. 결론은 하나다. 글을 쓰는 작가가 현실의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설정. 영빈이 스스로 선택한 최상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설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 여자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팬들과는 다르게 뭔가 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그 여자. 지선이. 허지선 씨요? 네, 감사합니다. 모방범죄의 첫 희생자의 누나였던 그녀는 영빈이 글을 쓰는 것을 멈춰주길 바랐다. 하지만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영빈을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영빈의 소설처럼 영빈의 누나를 살해했다. 처음엔 단지 경고만 할 생각이었어. 그랬는데 멈추지 않았지. 죽이고 죽이는데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 내 동생이 죽었는데! 그건 영빈의 선택이기도 했다. 결말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영빈은 자신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다. 최근 큰 화제를 불러보았던 소설 자정의 살인마의 저자 김영빈 씨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도 모방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빈 작가의 자정의 살인마 완결판은 유례없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팔려나가는 건 책뿐만이 아니다. 소설의 비극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현실의 비극을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첫 번째 모방범죄의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네, 얘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예, 얘기 잘 들었어요.